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가 황선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3일째 계속 이제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화가 나는 이유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위대한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 이제 두 번째가 일어난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받아온 교육으로 형성된 감정의 틀, 생각의 틀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제가 규정을 했네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쩌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알고 내가 화를 안 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우리 감각기관, 아니, 비설신이, 눈, 코, 귀, 입, 촉각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기관이 대상을 보고 인식을 한다. 육식의 작용이라고 했죠. 감각기관과 각각의 대상, 촉각, 맛, 냄새, 이런 또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요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각각의 의식 작용이 있어야 된다. 요 18가지가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칠식이라고 하는 분별심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죠. 분별심이 사실 조금 일그러지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저희들은 행복해지지 못하고 항상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쪽에서 이 분별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하려면 불행지수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내려놔라고 하는데 사실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요.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이 어떻게 저장을 시킬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기억에 저장을 안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적어놓고 갈게요. 기억에 저장하지 않는 법. 요거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자신이 받아온 교육에 형성된 감정의 틀과 생각의 틀이 잘못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저장된 잘못된 기억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세상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저장된 감정의 틀, 생각의 틀 그대로 세상을 그릇되게 인식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적어놓고 잊어먹기 전에 생각났을 때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죠. 뱀이라고 하면 우리 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악하다, 징그럽다. 그 다음에 뱀이라는 거는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뱀은 뭐예요? 죄의 상징, 악의 사악한 혀를 날랑날랑 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뱀 가죽을 가지고 명품 가방을 만드는 사람은 뱀을 보면 상당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뱀을 또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요? 뱀을 보신탕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뱀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내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어떠한 나한테 사건 하나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퉁 부딪혔어. 그러니까 빈배야. 그러면 그래 하면 화가 안 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화도 안 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부시시하고 일어서서 나와. 그러면 대뜸 하는 겁니다. 왜 배를 거기 세워뒀느냐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을 보고 곰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곰을 보면, 우리 곰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미름 곰탱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고정돼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게 되더란 얘기인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정말로 뭐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안 돼. 강의 가서는 제가 가끔 해요. 그 좀 이렇게 분위기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려고. 제가 만약에 그게 제처 말고 다른 데서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너답시 하나 데리고 왔어.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처나 처가식구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제처는 뭐 난리가 나겠죠. 뭐 당신 믿었는데 왜 그래? 또 처가식구들도 황선왕 왜 그래요? 뭐 정말 저 자네 나 그래 안 받는데 왜 그러냐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나 제 누나나 여동생 또 특히 제 형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새끼가 안 들키게 잘하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놓던 어떻게 뭐 애를 놓던 간에 아이가 늘어나면 벌써 15년 전에 아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무조건 새로운 생명이 하나 태어나면 그때 돈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12억이었습니다. 그게 10몇 년 전인데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교육으로 형성된 생각의 틀, 그다음에 감정의 틀로 세상을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런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뭐 제 정도 나이 된 아니 뭐 여성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저도 저한테 상담 보면 알아요. 견적이 바로 나옵니다.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와서 뭐 자기 폰은 뭐 이야기 다 해요. 들어보면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아내가 죄송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술을 먹는데 그렇게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나 하더라고. 술 먹으면 일도 못 나가는 일도 많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내가 그 술 먹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온갖 걸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지 그것만 안 하면 술만 안 먹으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제 아는 뭐 동료 후배도 지금 뭐 교통사고 나서 그 친구도 우리 재수씨 만나니까 하는 소리가 술만 안 먹으면 최고의 남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술을 끊게 하려고 지금까지 뭘 해봤어요? 하니까 온갖 것 다 해봤대. 이거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대. 근데 솔직히 한번 볼까요? 술 먹으면 아내는 물론 안 좋겠죠. 뭐 건강을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면 안 좋겠죠. 뭐 자기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술집 자기 친구들은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뭐 최고의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술집 사장은 술 많이 팔아서 돈 벌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술 다 없어지면 글쎄 술집 종사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요. 잠깐 이야기 딴 데로 가는데 병 걸려서 안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 다 낫게 일순간에 다 완전히 건강시켜서 다 퇴원시키고 완전 건강으로 돌아가게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그 공부 잘하는 의사들 제약회사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좋습니다. 그럼 술 안 먹게 해줄게. 제가 시키는 대로 할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생을 술을 먹지 말아야 해도 안 되었던 남편이다. 그럼 이걸 못 고친다.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술 먹으면 나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정된 형태로 봐서 그렇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생각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습을 시켰나 하면 자, 남편은 뭐를 제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술을 제일 좋아한대. 뭐 밥보다 더 좋아한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남편에게는 술이 보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피식 웃어요. 좋다 그러면 보약은 자기가 그럼 밖에 가서 아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술을 드시고 왔으면 보약을 안 챙겨줘도 자기가 챙겨 먹고 왔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하니까 좋대. 그러면 술 먹고 왔으면 아이고 오늘 남편 보약 잘 드시고 왔네요 라고 이야기를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하루 술을 매일 안 먹잖아요. 또 하루 빠져먹고 이제 안 먹고 들어오면 아이고 여보 보약 드셔야죠 하면서 술상을 차려주라 했어요. 피식 웃는 거야. 근데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대로 따라 했대요. 그날 밤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여보 보약 잘 드시고 왔네요. 속에 이런 건 올라오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이야기 나오면 술을 하나 안 먹고 왔대. 옛날 같았으면 해가 서쪽에 뜨겠네. 오늘은 무슨 일이 없니? 속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을 건데
그 나는 큰맘 먹고 여보 보약 드셔야지 하면 술을 한 상차례도 드렸대. 그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 그 2주? 3주 정도 지나서 아내분이 전화가 와요. 무슨 소리 하나 하면 술 먹는 게 엄청나게 줄었대. 그 우리 그 동네 사니까. 그러고 그 남편분, 제가 형님 하는데 그분이 와서 무슨 소리 하나 하면 술을 이제 안 먹는데 거의. 왜 안 먹어야 하니까 재미가 없대. 이런 거예요. 술이라는 거는 좋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육식에서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 먹으면 안 돼. 저러다가 돈도 많이 쓰고 건강도 나쁘고 뭐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술이란 그거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내가 그릇되게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이 아내가 바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있는 대상,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은 오로지 좋은 거니까 내가 술이라는 거에 걸려있는 아내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아내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조금 더 좋은 곳을 보게 만드는 사랑을 끄집어내는 남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아내 마음을 바르게 쓰세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술 먹는다고 다 나쁜가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술이 없으면 미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술이 나는 완충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존재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항상 남편이 술 먹는다고 좋던가요? 술 먹는다고 나쁘던가요? 안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이야기나 부탁할 이야기, 또 남편 술 먹으면 이렇게 돈도 막 이렇게 주고 이런 것도 아니던가 내가 잘못했는 거 하면 술집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형성된 감정의 틀, 생각의 틀로서 세상을 그릇되게 보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식, 7식, 8식 중에서 7식에 있는 분별심을 내가 바르게 보면 되는 거야. 참 어렵지만 내가 일어난 일을 항상 좋은 쪽으로 끌어가야지 되고 행복적으로 끌어가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요. 설악산을 놀러 갔는데 여기서 같으면 여기 뭐 인천 송도나 여기 섬이 많거든요. 아니면 여기 뭐 산에 갔는데 바닷가 뭐 덕적도를 갖다 칩시다. 가가지고 에이 덕적도가 왜 이래 하면 덕적도가 화가 날까요? 자기가 화가 날까요? 자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덕적도 보고 덕적도가 아 정말 좋다 하면 덕적도가 웃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지는 거거든. 대상은 일어난 일은 그저 일어나는 뿐인 거예요. 항상 좋은 걸 비춰주는데 내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는 것처럼 육식은 있는 그대로다. 7식은 분별심이 일어났다. 분별심은 8식이라는 기억에서 기인을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 8식 기억을 어떻게 하면 안 시켜느냐. 좋은 것만 기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안 빠져. 6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7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사건. 우리가 항상 보는 사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분별심이 일어나요. 요걸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 오로지 좋은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릇되게 보니까. 분별심에서 좋다, 싫다, 호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선악, 미추, 그 다음에 뭐죠? 선악, 진위, 진짜,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냅니다. 기억에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에서 내가 기억에 저장된 대로 세상을 다 그릇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에 좋은 것만 기억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좋은 것만. 이미 저장된 분별심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좋은 거나 하면 되는데 딱 두 가지예요. 원래 있는 그대로와 똑같게 기억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웃음입니다. 웃음이 내가 웃어버리면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웃어버리면 기억이 안 됩니다. 나쁜 거는. 좋은 것만 기억이 돼요. 피식 웃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떡 들어붙어 있던 걸 웃는 순간 나의 본질로 진짜와 가짜가 떨어져 나가고 본질의 위대성이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이것이 웃음 철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웃으시면 돼요. 내가 나쁜 거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웃겠다. 피식 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픽 웃어버리고 하하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한번 크게 호탕하게 웃어버리면 기억이 안 돼요. 즉각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요거 똑같은 게 뭔가 하면
감사요. 끊임없이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좋은 것만 기억이 됩니다. 어떤 일이 났더라도 나한테 좋은 것이 기억이 되고 좋은 것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잘 발견해요. 요걸 뭐라 하면 용어로 신이다 하고 부처다 하고 하나님이다 하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고 알라라고 하고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웃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만들려고 하면 무엇이다? 나는 웃으면 되는 거고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나의 분별심. 내가 지금까지 왔던 교육의 틀은 없애기 정말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마음 수련원이다, 종교 생활을 한다, 무엇을 한다, 다 너무나 힘들어. 언제까지 우리가 절에 가고 교회 가고 거기 가야지 되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좋지만 바로 즉각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웃음과 감사예요. 끊임없이 웃으시고요. 끊임없이 감사를 하셔야지 돼.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즉각 좋아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행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이유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신이 받아온 교육으로 형성된 감정의 틀, 생각의 틀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가 부딪히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건데 여기 딱 나오죠. 자기의 생각의 틀을 잘 관찰하여 보면 화는 없어집니다. 화는 허상이니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수련을 가면 뭐요? 에고를 없앤다. 나를 윗바사나 나를 되돌아본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 알아차린다. 걷기 수행이나 명상 수행 이런 것처럼 가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어렵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웃어버리면 돼. 하하하 정말 좋구나. 이거 깔깔깔깔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하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세상이에요. 그러고 자기 전에 누워서 정말 오늘 감사하게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수행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 안 쌓여요. 이 메커니즘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 이거 대단한 발견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화가 없어질 뿐더러 즉각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 화가 나는 걸 어떻게 분별심을 어떻게 없앨 건가? 이게 프로이드가 넘지 못하는, 프로이드는 꿈에 대해서 규명을 했거든, 분별심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심리학자들이 의식에 저장된 트라우마를 못 없앱니다. 이걸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허상을 못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신이 주신 우리한테 선물 같은 거요.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거요.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과 같은 본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웃음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것을 구독하시는 우리 학부모나 학사하는 모든 분들께서 끊임없이 감사하셨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웃으세요. 그러면 웃으면 웃을 일만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요. 왠가 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파동의 법칙, 베풀면 베풀어지는 법칙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법칙 제가 나올 거예요.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어진다. 웃음을 불면 웃음이 베풀어지고요. 감사를 베풀면 감사를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이 세상의 본질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인간의 본질은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무한 지혜와 무한 건강과 무한 사랑, 무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방송을 채널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그쪽에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깊이 있는 철학책에 아니면 깨달음에 대해 제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주소가 나오는 데라 제가 어떻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많은 분들이 와서 구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저변에 깔리고 가정의 저변이 깔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도 지금 최하위를 하잖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 걱정하지 말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구독자가 되었으면 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